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구의역의 역세권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63세대 중에 이제 631세대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공공임대하고 행복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하 7층부터 지상 48층,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동이 지금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이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101제곱미터부터 138제곱미터까지 중대형의 평형까지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이기 때문에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다만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3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8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캐슬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아파트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청사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광진구에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의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접하고 있어서 이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조권이 양호하고 또 희소성이 있는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데요. 85제곱미터의 물량들, 초과 물량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인프라 시설들도 잘 확충이 되어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지역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조정 지역 해제에서 전매 제한 1년, 그리고 부동산 대출의 규제가 완화된 점도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구의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건대 입구라든가 강변역 주변의 인프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이 주변 지역이 좀 낙후화됐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상철이 다니기 때문에 일부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상철이 다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는 당연히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잠실대교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잠실과 강남권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7호선이라든가 2호선, 5호선 이러한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 말고 경매라든가 부동산의 스터디를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니 특강을 지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미니 특강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의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가 2025년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남아 있고, 84A 타입의 분양가가 이제 14억 9천만원, 15억 원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화된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2년차가 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11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강변 우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32년이 된 아파트인데 29평형의 아파트가 12억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축에 속하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차가 된 아파트 35평의 실거래 가격이 13억 9,500만원에 실거래가 되었어요. 이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3,500에서 4천만원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평당 4,200만원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주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용인의 아파트도 12억 원에 분양을 하고,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역세권이 될 아파트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분양이 되면서 광명도 그렇고 뭐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
아파트의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구의역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상철의 소음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낙후화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양가,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이 된 분양가들을 보면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청약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한강변이 보이고요. 고층의 일부는 한강변이 조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지상철이 다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교통의 그런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이 있고요. 지상철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공공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3개의 동이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하나 건너면 임대동이 있는데 이 임대동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리고 한강변하고 더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좀 멀고 한강변하고도 임대동보다는 조금 멀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만 역세권하고 이런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청사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 같이 복합해서 만들어지는 복합 업무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스크린 골프와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그리고 키즈룸이라든가 맘수룸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룸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 독서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별로 각각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74 타입이 88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실 1, 2, 3으로 방 3개가 구성이 되고요. 안방의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깎아져서 면적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평면 설계에 아쉬움을 보이네요. 84 A타입 195세대 주력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베이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상당히 작고요.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작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혁신평면과 비교해 본다면 이 평면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84 B타입 44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으로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협소해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대형 팬트리가 있네요. 이 공간은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평면도 자체가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01 A타입 같은 경우에 84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것은 방이 3개라는 거예요. 방이 3개고 이제 추가적인 알파룸의 공간이 없습니다. 멀티룸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도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드레스룸과 같이 안방의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맞동풍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용도실과 실외기실도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창고가 있는 것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101제곱미터의 평면도 치고는 평면 자체가 모두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여기도 방이 3개이고 안방에 이제 멀티룸과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팬트리는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와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방 공간도 협소하고 제가 봤을 때는 평면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124제곱미터 44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룸, 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와 주방 팬트리 그리고 침실 1의 드레스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양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창이 하나 더 나 있기 때문에 이 환기성이 굉장히 좋은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129P제곱미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방이 하나 더 나오고요. 멀티룸과 가족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2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평형으로 보여지네요.
138제곱미터 90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멀티룸까지 방 4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침실 1의 드레스룸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 현관의 창고 공간, 그리고 욕실 옆에 팬트리 공간,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실 같은 경우에 양창과 추가적인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성, 환기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시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도 많았거든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우선해서 당첨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특별 공급이 7월 31일, 1순위가 8월 1일, 2순위가 8월 2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9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제곱미터 88세대가 11억 3천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A B타입은 15억 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4 C타입과 D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력 평형은 이제 84 A타입 195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1타입 같은 경우에는 101A타입이 84세대 17억 6천만원, 그리고 101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5억 9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억 원 정도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01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60%의 추첨제 물량이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100%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물량, 이 100%의 추첨제 물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서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렴해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은 이 금액 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아파트들, 구축의 아파트들, 준신축의 아파트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25년도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이고 초역세권의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복합 업무시설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그리고 한강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비싸게 나왔긴 하지만은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장점, 그리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학세권, 그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한강의 인프라, 그리고 주변이 낙후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지속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부담이 거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나중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분양 가격이 다소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분양 물량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지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본인 스스로한테 맞는 집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